항상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을 말해야 되는지, 왜 우리 사회는 고아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고아는 그냥 고아일 뿐이다. 보육원생은 그냥 보육원생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모가 있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인가? 부모가 없는 것은 열등한 지위인가? 부모가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우월적인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당연히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있다고 해서 나는 부모가 없는 사람보다 우월적 지위에 놓여져 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식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영상을 찍었지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를 보고 자식을 보는 유교 사상으로, 유교 사상의 기반이 된 우리 사회, 너무나 아이들이 살아가기 힘들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더 왜 힘들게 하느냐? 학교에서 저의 폰보다 훨씬 더 좋은 몇 백만 원 되는 폰을 가지고 자랑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폰 멋지죠? 좋죠? 누구 거니? 제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저는 묻습니다. 네 돈으로 샀니? 혹시 그 폰 네 용돈으로 샀니? 라고 물으면 아니요, 아빠가 사줬어요. 아빠가 사서 줬지만 아빠 거네. 그리고 한편 묻습니다. 혹시 너 용돈이 내 월급보다 많니?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제가 제 월급이 더 많죠. 근데 월급이 더 많은 나보다 더 폰을 좋은 거 쓴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어리둥절해서 그냥 갑니다.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좋은 폰을 가지고 있어, 그런 말이 있었죠. 뭐 휴먼시야 거지, 휴거, 이런 말도 있었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 좋지 않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즉 가격이 낮은 아파트에 대해서 무시하는 신조어도 생기고, 또 학생 간에도 좋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만 서로 가깝게 지내고, 다소 가격이 낮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는 거리를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으로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집에 살지 않느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느냐, 좋은 차를 타지 않느냐, 좋은 폰을 가지고 있느냐, 좋지 않은 폰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친구 관계를 맺고, 친구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잠재된 마음속에 자신들이 좋은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더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나 좋은 집에 살아 하면 그 집이 누구 건가요? 아버지 건데 우리 집이야. 그건 아버지 거죠. 우리 집이 아니고 아버지 거.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사회인데, 나는 부모님이 있어서 나는 너보다 달라, 나는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본인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어릴 때에 학기 초가 되면 항상 담임선생님께서 보육원에 사는 사람 손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선생님이라는 정말 하늘과 같은 선생님의 말에 우리는 항상 따를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무서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기 싫지만 손을 들고 보육원에 산다고 손을 들고 표시를 했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분 손들어.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면서 자라게 되었죠. 왜 보육원에 사는지, 왜 부모님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손들으라고 한 것이, 보육원에 사는 사람 손들으라고 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졌으면 정말 그 선생님은 벌금을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요즘 아버지의 직업도 물어보면 안 되는 그런 사회에서 보육원에 사는 사람 손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고아를 차별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냥 고아는 고아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고아들은 뭔가 모자람이 있다, 이렇게 낙인 찍는, 들을 이끌어서
모자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지금은 제가 다시 되받아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육원에 사는 것을 대해서 손들으라고 얘기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피해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있으면 어떤 또 그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되겠고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는 고아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고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고밍아웃을 하고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모든 단체에서 보육원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들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정작 고아들은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지, 왜 알려야 되는지, 알리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떠한 상황에 접하게 될 것인지. 물론 자신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인적, 입사 기록을 보고 또 다른 사항을 보면서 서로 식사를 하다가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서 성장을 했는지를 알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보육원생에 대한 고아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반드시 잘 만들어 가야 고아는 모자란 친구들이 아니다, 잘못이 있어서 보육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고아에 대한 정체성, 보호종료 청년들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잘 만들어 가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하는 우리 아이들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보호종료 청년들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아에 대한 정체성, 보호종료 청년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립을 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아름다운 시각으로 그리고 정말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의 백을 믿고 스스로 자만하거나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님 물려주신 차를 타고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모님이 잘 산다고 해서 부모님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판검사이고 의사라고 해서 본인이 의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도록 고아 차별적 문화가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고아들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다라고 낙인 찍는 사회가 빨리 그 문화가 없어지도록 좋은 고아 정체성을 한번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